레볼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이 시간에 매주 저희가 부탁드리게 됐는데. 와 있네요. 네, 그렇겠습니다. 예. 어쨌든 됐습니다. 대표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영광입니다. 예,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국내 증시 주로 네. 리뷰를 해주시고 그렇죠. 또 한 주 시작하면서 힘차게 네. 이번 주는 네.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가봐야 될지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미국 증시 얘기할 게 있나요? 아이고, 아, 하시려면. 별 말씀을요. 예. 거장이 계시고, 별 말씀을.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증시도 지난 3월 말 잘 끝났습니다. 네. 잘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네. 4월이니까 네. 사야죠. 네, 네, 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3월달 같은 보통 보면 한 3개월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자와 함께 좀 들어왔다가 3월달 약간 조금 관망 분위기. 네. 그리고 또 4월달은 또 어차피 이제 5월 FOMC 앞두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지만 그를 앞두고 좀 리스크가 좀 많이 경감됐다는 분위기가 국내 시장 쪽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체크하는 게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들인데 네. 지난주엔 좀 아쉽게도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막 선호하는 모습들은 좀 안 보였습니다. 네. 선진국도 그렇고 네. 유출 쪽 네.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은 여전히 또 유입인데 네. 한국은 약간 또 한 1억 달러 조금 넘게 유출로 일주일 동안요? 네, 일주일 동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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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지난 거니까 뭐 예, 이번 주에는 예. 좀 분위기 바뀔래나라고 예, 예. 하는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보다 보니까 오페크 플러스에서는 감산을 하네요. 네. 또 네. 깜짝 발표를 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페크 플러스 50만, 러시아 50만. 네. 러시아가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좀 살려다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그래서 감독. 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유가 또 자극하고 그러면 또 물가 얘기 또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얘기도 네. 들리는데 근데 이게 또 어차피 유가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는 공급 사이드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중국 쪽에서 수요 계속 네. 얘기 나오면서 움직이는 기반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일단 저희가 박스권에 상단부는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그의 변화도 일단 이번 주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네. 한번 주봉을 통해서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요. 네. 네,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네. 네, 혹시 어디에 눈길이 가십니까, 대표님께서? 과연 뭐. 네, 네. 당연 코스닥이죠. 코스닥이죠. 예. 예, 코스닥이 벌써 주봉이니까 네. 한 올해 들어서 거의 열일했다. 아, 라는 게 정말. 그냥 거칠 것 없이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대로 투영되면서 올라오는 자리까지 보이는데 근데 그러면 상대적인 자리로 보게 되면 코스피가 덜 간 거죠. 네. 네. 그래서 그의 현상이 조금 이제 좀 키 맞추기 관점 쪽에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리가 상대적인 자리를 봤었을 때 지난번 하락의 역순으로 보게 되면 저항 때 많았던 가격대까지 먼저 코스닥이 올랐고 네. 코스피는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조금 더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벽차 쪽에서 변화를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좀 아쉬운 거는 여기가 녹색 선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200주 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200주 선 위쪽에서 좀 강하게 변화가 나왔던 건 코스닥인데 코스피는 정확하게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들어가면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 안쪽인데 이게 안착해야 좀 힘을 확 내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번 주 좀 힘 좀 내라라고 네. 하는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이 숫자도 2,476이었으니까 네, 나스닥 오른 거 한 반 오르면 네. 한 1% 오르면 딱 2,500이네요. 예, 서너 번 탁탁탁 내렸던 예측하시는 데잖아요. 겁니까? 아니요. 그랬던 자리라 아, 자리가요. 진짜 예. 그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그게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500 요 정도에 한이 맺혀 있어요. 근데 왜 2,500에 매번 그래요? 뭐 숫자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숫자적인 건 없고요. 근데 보면은 그때 왜 작년에 초반대에서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때 네. 보면은 안 빠지려고 무지 노력하다가 이탈되기 시작하면서 고생을 시켰던 때가 근데 그 확 빠진 거는 2,500이 아니고 2,60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2,600에서 안 놀고 2,500에서 저럴까요?
가기 전에 뭔가 버거운 거죠. 네. 가고는 싶은데 그 마음과 달리 몸이 안 따르는 예. 이제 이런 현상. 네. 이게 그대로 투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때 또 변화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 예. 저희가 2차 전지 쪽은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뭐 크게 흔들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그 정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실망감이 그때부터 확 들어서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게 살아나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제가 3월 끝나고 4월 달 보면서 3월 달 수출 금액 많이 보잖아요. 네. 저는 또 이번에도 놀랐습니다. 반도체가 도네요. 수출 금액으로 보게 되면. 네. 3월부터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통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변화 없습니다. 뭐 D램이나 낸드 다 그냥 뭐 50% 40%씩 다 빠진 금액이니까. 네, 예. 근데 좀 미세하게 월별 금액을 보게 되면 1월, 2월, 3월 달부터 턴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D램 같은 경우도 한 두 자리 숫자대로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표는 나와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플레이어들이 여전히 턴을 해도 한 상반기는 어려울 거야라고 하게 되면 자신감은 좀 떨어질 텐데 그렇죠. 변화는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데 초점 맞추게 되면 뭐 또 이번에 조만간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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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부진한 거 나오고 그러면 에이 여전히 힘들어라고 반응할지 아니면 개선된 요인 가지고 좀 움직일지 그게 좀 근데 최근에 뭐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네. 지수를 끌어낸다 그러면 네. 솔직히 저 2600까지는 뭐 4월 1일에 한번 시도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키는 반도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뭐 차트 같은 거 잘 못 보지만 에이, 보통 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갭이 나잖아요. 네. 저는 갭은 진짜 메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렇죠. 네. 저기 뚝 떨어질 때 갭이 있어요. 주봉상의 깁입니다. 예, 그것도. 예. 저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한번 채우지 않나. 저거 채우면 딱 2,600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2,600은 한번 간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전혀 안 가니까 네. 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입니까 대표님? 서로 아, 지금 예. 답을 주세요. 솔루션을 주세요. 뭐 하여간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오를 거는 같아요. 반도체가 돌았으니까 네네. 반도체에 관련된 좋은 뉴스는 뭐 전 거의 뭐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다가 네.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실적이 좀 쇼크 수준으로 나올 거라는 건 거의 또 기정사실화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제 차라리 그렇게 나와줘라라고 해야 이제 뭐 사이클상의 바닥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하겠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네. 뭐 보는 건 마음이 아프죠. 저 정도 실적으로 삼성전자가 1조도 영업이익을 못 내나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보는 건 불편한데 근데 이게 바닥이겠지 뭐 하게 되면 네. 또 다른 시장 주가는. 주식시장은 또 다르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워낙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저 코스닥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코스닥은 저렇게 차트를 보면 네.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네. 사실 코스닥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지수를 갖고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예. 개별 종목으로 하고 네. 또 너무 일부 종목에 치중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저렇게 코스닥을 저렇게 막 그림을 보고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시가총액 안쪽에 있는 종목들이 힘내다 보니까 예, 더 그랬다고 예, 봐야 되겠죠. 예, 예. 거의 뭐 삼성전자의 영향력과 비슷하게 예. 지금 코스닥의 지수 자체는 네. 1, 2위가 다 그냥 두 회사가 그렇죠. 예, 그 두 예. 회사가 다 끌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째 오늘 또 지난 금요일 날 IRA 세부 법안이 예, 나오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이 회사들이 올려놓은 건 있겠지만 나머지들은 거의 뭐 코스피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네, 그두 회사만 올려준 거죠, 사실은. 네. 뭐세 번째 회사도 있긴 있겠지만 예, 예. 이제 막 LNF 예, 같은 건 예, 이제 예. 힘내지만은 예. 근데 그런 쪽에서 그대로 끌고 가서 나오는 거와 나머지가 또 키 맞추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지수상으로는 그 회사들이 끌어내서 지금 이제 좀 저항대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여기서 더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빈자리들을 또 보강하는 차원의 시장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한때 코스닥 쪽에서도 중요한 또 하나의 섹터 중에 하나가 IT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반도체 소부장 쪽이었고요. 네. 이쪽이 벌써 이제 출발했다가 이제 차익 매물 살짝 받고 있는데 네. 이것도 바톤을 이어받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런 의견도 있던데 반도체가 정말로 좋아져서 네.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에 불이 붙으면 네. 그 코스닥의 그 두 종목이 네. 약간 주춤해서 돈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네, 있고 이제
이차전지 쪽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더 간다 아니다 이제 공방이 펼쳐지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네.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앞으로 한 6월 달까지 봤었을 때 뭐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있죠. 네. MSCI라든가 네. 뭐 또 이런 중요 지수에 편입되기 시작하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이제 받쳐주긴 하는데 거기다 많이 올랐던 사람들은 또 매도를 할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됐었을 때 아무래도 균형은 맞춰지는데 그러면 더 갈 것이자는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게 네. 되면 반대로 그 빈자리들은 네. 그동안 좀 쉬었었던 뭐 반도체나 IT 쪽이 돌아갔었을 때 좀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시점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수급적인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닙니다. 지난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역시나 외국인들 움직이니까 나오는 변화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8천억대 매수 들어오는데 개인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좀 교차되는 게 많은지. 네. 신기합니다. 네. 그들이 사면 저희는 팔아야 되고 저희가 사면은 그들은 팔고 이런 국면들이 또 펼쳐지다 보니까 매번 조금 신기해요 이런 거. 네. 특이하죠.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쪽에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 때까지 외국인 기관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또 코스닥은 매도인데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이제 선물 포지션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 순매수로 들어왔던 게 벌써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한 18,000개 정도 가까이 또 매도가 들어왔었죠.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다 전환시키고 누적으로 이제 매수로 들어가는 시점이죠. 3월 말이. 그래서 네. 요게 아마 만약에 외국인들의 의도가 시장을 끌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당장 오늘부터도 요 기준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선물 매수 구조는 안 바뀔 것 같고 적어도 요즘 보니까 또 바로 외국인들이 액션을 취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9시 시작돼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나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9시 반, 10시쯤 넘어가면서부터 네. 포지션이 갇히다 보니까 먼저 따라가면 또 이제 고민만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포지션 좀 보자. 근데 이 기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쪽 시장도 미국 시장도 분위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1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수급이 어떻게 된 거죠? 좋죠. 네. 예, 얼마나 되나요? 1월 달, 2월 달에 거의 뭐 8조 이상 매수를 했고 예. 3월 달에 살짝 좀 쉰다고 하더라도 기조상으로는 네. 거의 뭐 7, 8조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근데 단기간에 보게 되면 거의 사상 최대 아닌가요? 이 정도 규모면?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 1월에 많이 들어왔죠. 1월에 많이 1월에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2, 3월에도 빠지진 않고 그 돈이 가만히 있는다. 네, 그리고 예. 3월엔 좀 매도는 나옵니다. 근데 예, 그렇다고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예. 또 3월 막판에는 또 매수로 돌다 보니까 예. 4월 달에 기대감이 좀 커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4월이 통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오르는 달이 많았다고 하는데 국내장도 그랬나요? 그 분위기를 따라가면 네.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4월은 잔인한 달인데 잔인한 달이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이 잔인한 달이 네, 되는 거 아닌가. 네.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잔인한. 그러니까 네. 4월에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런 네. 게 좋은 쪽으로 가면 4월에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 바람도 있고요. 네, 그렇죠. 예, 바람도 예, 있고. 예, 네. 예. 그렇게 되고 또 잠깐 이거 보게 되면 네. 네. 특이한 게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이게 물론 자사주 매입도 있겠지만 요즘에 행동주의 펀드 관련돼서 또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의외로 2천억대 들어오면은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네. 거기다가 요즘 보면은 지난 3월 달에도 기준으로 보니까 의외로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들 많더라고요. 중소형 회사들도 그렇고 우리 주가 너무 싸요.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로 보강하시면서 네. 또 체크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예. 네. 자, 업종 등락률도 한번 체크해봐 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업종별 등락률 보게 되면 특이한 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대형주 지수와 함께도 움직이는데 소형주가 약했습니다. 이게 약간 코스닥과 비교하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도 좀 차익 매물 나오는 섹터와 종목들이 좀 많았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약간 중대형 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쪽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가장 셌던 게 철강금속. 뭐 이거 포스코홀딩스가 15%면 상한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단연 네. 뭐. 네. 장중에 그 정도까지 움직이고 네.
또 특이한 게 철강, 금속, 비금속, 광물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소재 쪽이죠. 네. 이쪽이 왜 지금 움직이나? 네. 라고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그때 이제 발표됐던 게 중국의 PMI 지표 발표됐죠. 네.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네.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재 쪽의 변화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화학 쪽이 좀 많이 올라오지 못했더라고요. 보통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섹터적인 변화다 그러면 화학, 뭐 철강, 금속 뭐 이런 쪽이 움직였을 텐데.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또 후속적으로 들어오는지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전기가스는 뭐 실망 매물이죠. 네. 안 올린다면서 이제 전기 요금 또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또 타격을 받다 보니까 완전히 소외되는 쪽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 정밀 쪽 움직이는데 이거는 뭐 개별적인 요인들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딱 한마디로는 그거죠. 경기 민감 쪽도 봐야 되나? 이런 시각들.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약간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보강도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바라보긴 하겠지만 추세적인 흐름들 쪽에서 뭐 비금속이나 철강금속 또 기계 쪽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여기도 경기 민감 쪽도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PMI 나온 그날 그 네. PMI 지수가 그게 서프라이즈인가요?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예, 서프라이즈는 예. 아닌데 네. 그래도 50대 이상으로 유지됐다라는 네. 쪽과 뭐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 예, 활발하게 움직였다라는 쪽인데 아직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실업률이라든가 네. 뭐 재고 지수 예. 이거는 여전히 생각보다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워낙 안 돌았다가 그게 하나 돌았으니까 시장이 좋아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봐야 되겠죠. 예. 위축 국면이 아니다. 네. 이런 것도 좀 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주말 내내 좀 얘기가 많았던 IRA 세부 지침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한국 업계 다 이걸 떠나가지고 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한국 업체들한테 수혜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아마 네. 오늘 당장부터 또 2차 전지 쪽에 그쵸. 증인들이 네, 나올 예, 것 같은데, 예. 근데 내용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요거거든요. 이 지금까지 배터리 부품이 있고 핵심 광물이 있었는데, 네. 요게 양극재, 음극재가 부품으로 들어가느냐, 핵심 광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얘기가 밝혔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음극판, 양극판이었어요. 네. 그리고 양극화 물질은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핵심 광물 요건에 양극재, 음극재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좀 핵심 광물의 40% 정도까지 많이 낮춰져 있고요. 네. 거기다가 2027년까지 80%다 보니까 중기적으로 쭉 늘려가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생산 안 해도 한국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어도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50%, 요게 50% 그러니까 3,750달러, 3,750달러다 보니까 네. 합치게 되면은 뭐 7,500달러가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요쪽으로 봤을 때는 한국 쪽이 좀 유리하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유리한데 그러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쪽에서 저는 이제 양극재가 제일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서 양극재 쪽에서도 지금까지 뭐 에코프로 쪽 얘기를 많이 나왔었는데 LNF가 미국에 가서 북미 쪽에 확장하는 게 좀 적다. 그것 때문에 약간 할인을 받았던 측면들이 높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북미에 안 가도 한국에서도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LNF가 조금 더 아, 그렇네요. 네, 수혜를 더 받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가 네. 테슬라가 네. CATL과 또 손잡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포드와 CATL이 손잡으면서 예.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네. 예. 요 규정으로 보게 되면 100%는 이제 다 포드가 공장 지분을 다 갖고 있고 CATL이 기술만 넘어와서 그거를 좀 관여한다 그러면 북미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IRA 법안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도 또 테슬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LFP 쪽도 요즘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그쪽으로 해서 만약에 북미 쪽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부담스러운 요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또 계속 중국 업체를 우회를 예. 시켜가지고 예. 들어오는 부분들은 계속 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국 입장 쪽에서는 LFP 진입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또 좀 고민이 생기는 부분들이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요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괜찮게 네. 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이제 다가 올라오는 이런 느낌들.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금요일날 장 끝난 이후에 나온 네. 뉴스가 이게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죠.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를 기대합니다. 네. 주 일정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뭘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일정은 월말 월초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네. 대부분이 이제 제조업 지표겠죠. 네. 당장 미국의 제조업 지수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중국이요. 예, 차이신 예, 제조업 지수. 예, 예. 네, 요게 확연하게 또 그러니까 그 관방송 쪽과 약간 차이는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게 좀 더 빠르게 돌아서야 아, 국내 쪽에서 예. 좀 좋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 있고요. ISM은 아직 기대하기 힘들겠죠, 대표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국의 CPI 발표될 예정이고 네. 요것도 보고요. 또 한국은행 쪽에서는 주시를 하겠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거의 뭐 1.5, 네. 150bp 차이 나 있는데 예, 미국하고 예, 여전히 안 떨어져 그러면 또 변화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민간 고용 동향도 약간 예고편으로 나올 텐데 이번에 고용 동향 보고서의 변화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다 뭐 또 서비스업 지수 발표되는 것들은 그나마 그래도 서비스업 쪽은 최근에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인데 고용 동향 보고서인데 아마 좀 위축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그동안에 고용이요? 고용이요. 네. 특히 이제 신규 고용 쪽에서 아무래도 해고가 좀 계속 진행이 됐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반영되게 되면 그러니까 좀 완화되는 쪽으로 예전처럼 타이트하게 되지 않고 그렇게 예. 바라보고 있는데 또 네. 모르죠. 발표했더니 네. 또 여전히 서프라이즈한 네. 숫자라 그러면은 네. 시장이 반응하는 또 이번에는 체크해야 확실히 이 조금 완화적으로 나오는 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예, 예, 예. 이번 주는 고용에 대한 것도 지표가 좀 여러 보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네. 지수가 네. 중요하다. 예. 주시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제 월요일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이 정도로. 예. 너무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네. 예. 제리제리 고고라는 저희가 프로그램명을 코너명을 좀 붙여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뭐 예전에 대표님 다니셨던 고고장. 마음에 드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준비하는 걸로. 네. 대표님. 마음에 듭니다. 예. 고고하시고 네. 시장도 좀 고고하자 예, 이런 예.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준비를 해봤는데 매주 월요일 좋은 내용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